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김민선 후보 측의 34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승기 뉴욕한인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3일 기각됐습니다. 뉴욕 지방법원 조앤 케니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케니 판사는 선관위가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아직 이르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선 후보 측 법률 대리인인 김동민 변호사는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경우에 제소할 수 있다며 선거일이 종료하는 8일 이후에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5일 고등법원에 선관위와 민승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34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민선 후보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당초 계획했었던 선거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우선 5일로 예정됐었던 민승기 후보자의 토론회가 취소됐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미 의회에서의 아베 총리 연설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는 이번 주 안으로 5,000명의 서명이 존 베이너 하원 의장 사무실로 전달돼야 한다며 한인들의 막판 총력전을 당부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3일까지 미 전역의 서명운동 현황은 3,500여 명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금 미 의회에는 전범들을 영웅시하는 일본의 우익들이 이번 아베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사를 세탁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온라인 서명과 의회 신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비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간첩죄 위반으로 복역 중인 뉴욕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김 사건의 전말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미국의 탐사보도 온라인 저널인 더 인터셉트는 김 씨의 사건을 둘러싼 상세한 뒷얘기를 소개하는 기사와 함께 항복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게재했습니다. 24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는 성공적 인생을 구가하던 한 뉴욕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엘리트의 삶이 어떻게 한순간에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스티브 김 한인 후원회는 현재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스티브 김 박사와 관련된 온라인 단편 영화와 피처 스토리가 제작돼 있다며 관련 링크 온라인에 들어가면 스티브 김 박사와 그의 사건에 대한 스토리와 필름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망받는 한인 아티스트 7명이 맨해튼에 소재한 수잔 엘리 파인아트 갤러리에서 코리안 아트 나우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3월 26일까지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갤러리의 오너이자 디렉터인 수잔 엘리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현대미술 작가를 발굴 프로모션하고 있는 아트플로어의 디렉터인 송한나 씨가 공동 기획했습니다. 전시회는 뉴욕 화단에서 젊은 뉴욕 디렉터들과 뉴욕의 아트페어 등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중견 작가 권기범, 김은하, 안성민, 이경민, 이종왕, 조소연, 탁순애 작가가 참여합니다. 이들 작가들은 모두 서울과 뉴욕, 토론토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 재료인 먹과 한지, 전통 채색 등을 사용해 이를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어 K아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가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아트플로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들 작품 속에 많이 활용된 한지에 대한 무료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올 들어 뉴욕시의 살인, 총격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경찰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뉴욕시의 살인 사건은 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5건에 비해 20%가 늘었습니다. 총격 사건은 149건으로 역시 지난해 동기에 126건과 비교했을 때 20%가 증가했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 등 지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빌 브레튼 뉴욕 경찰국장도 최근 강력 사건의 증가는 시민들의 경각심을 요구하지만 과거에 험악한 뉴욕으로 되돌아가는 신호는 아니라며 뉴욕시의 살인율은 여전히 지난 20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살인, 총격 사건의 대다수는 뉴욕시의 77개 경찰 관할구역 가운데 5개 구역에 집중된 만큼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뉴욕의 아파트 임대료 중간값이 월 2,700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뉴욕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인 스트리트 이지에 따르면 최근 뉴욕의 아파트 렌트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뉴욕 시민들이 렌트비로 쓰는 비용이 전체 소득의 거의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리트 이지는 2000년에서 2013년 뉴욕의 렌트비 증가폭이 소득 증가폭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올해 뉴욕의 아파트 렌트비 중간값을 월 2,700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뉴욕 시민 소득 중간값의 58.4%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뉴욕 내에서도 렌트비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은 브루클린으로 올해 이 지역에서 새로 집을 빌리는 임차인은 소득의 60%를 렌트비로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이어 브롱스가 소득의 52%, 맨해튼이 49%, 퀸즈가 41%,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30%를 각각 렌트비로 써야 할 것이라고 스트리트 이지는 분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년 전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당시 승객 72명과 소송 끝에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3일 미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승객들이 인신상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 대해 양측이 합의에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승객들이 받게 될 합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은 2013년 7월 6일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크게 파손됐으며 이에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맥도날드가 4일 인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생제를 투약한 닭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앞으로 2년에 걸쳐 미국 내 매장에 있는 이 같은 닭고기를 퇴출시키는 계획을 밝혔다고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항생제의 내성을 지닌 슈퍼버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초대형 식품업체가 취한 가장 과감한 대응 조치에 속한다고 언론들은 평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나아가 인공성장 호르몬을 투약하지 않은 젖소에서 얻은 저지방 우유, 초콜릿 우유 등도 올 하반기부터 선보일 계획입니다. 맥도날드는 미국에서 가장 닭고기 사용량이 많은 식품 체인인 만큼 앞으로 양계 농가의 사육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업체들도 뒤따라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링컨 센터에 에버리 피셔홀에 데이비드 게펜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미 언론들은 이 공연장의 개보수에 할리우드 제작자인 게펜이 1억 달러를 기부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데이비드 게펜 홀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전용 공연장인 에버리 피셔홀의 리노베이션에는 5억 달러가 소요되며 공사는 오는 2019년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